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원점이잖아요. 근데 반수는 등록금이랑 학원비랑 입시 준비하는 그 비용들이 그런 결과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재수와 반수, 편입의 다양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대학생 때 해서 좋았던 것과 후회했던 것, 또 안 해서 후회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제 20대를 맞이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재수를 하거나 혹은 편입을 하거나 목표로 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반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저는 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인문계뿐만 아니라 미대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얘기만 하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대학을 합격해서 기쁘긴 하지만 뭔가 마음속에 찝찝하거나 아쉬움이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고, 진짜 몇 년 동안 엄청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수능도 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수를 해야 되는 경우, 편입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수와 반수, 편입의 다양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해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수를 하는 게 낫고 이런 경우에는 편입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재수와 반수, 편입에 대해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수능이나 실기 시험을 망쳤으면 바로 재수를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내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혹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결과를 얻어서 아쉬운 경우가 있잖아요. 일단 재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가나다군에서 모두 떨어졌을 때, 그때는 무조건 재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가나다군에 다 떨어졌어도 전문대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입시를 정말 다시 하기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문대를 가지만 전문대가 죽어도 가기 싫을 땐 어쩔 수 없이 재수를 또 해야겠죠? 그리고 성적은 상위권을 받았는데 내 성적만큼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을 때, 또 붙은 대학교가 정말로 가기 싫을 때, 그리고 홍대병이라고 하죠. 홍대가 아니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무조건 홍대를 가야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홍대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홍대병에 걸렸을 때 간혹 이렇게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금 위험한 결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재수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합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비교적 많아요. 편입은 한정적으로 인원을 뽑는 데에 비해서 재수는 인원이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학년부터 차근차근 전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도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만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전형이 거의 비슷한 편이에요. 다 비슷하게 수능이나 실기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재수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수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학생 때는 다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그런 제약 아래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술이나 노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막 어른이 된 거잖아요. 학생 때보다는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터치를 덜 받겠죠. 그래서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지만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수를 하려면 정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고 계획을 딱딱딱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전문대 등을 제외한 가나다군의 3가지 학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넣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학생 때 이미 너무 긴 레이스를 마쳤기 때문에 조금 더 텐션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대학 하나만 보고 몇 년 동안 입시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시 처음부터 이 긴 레이스를 완주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뭔가 해이해질 수도 있고 아직 되게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20대니까 막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놀 수도 있어요. 텐션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는 거에 너무 푹 빠져서 막판에 또 부랴부랴 하느라 다시 원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성적에 맞게 대학을 들어갔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반수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수는 너무 아쉬워서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나 재력 그리고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지원이 있다면 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대학 싫어 이래서 그냥 가야 되는 거라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번이 아니고 한 3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이 입시 생활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완주를 했는지 내가 중간에 해이해졌던 적은 없는지 내가 왜 성적을 낮게 받았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반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반수가 뭔지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반수란 재수처럼 완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시 준비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다닌 상태에서 그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학생활과 동시에 입시 준비를 하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입시 준비를 또 하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반수를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정말 너무너무 다니기 싫을 때 이럴 때 반수를 하고 또 지금 다니는 학교가 뭔가 다니기도 싫고 그렇다고 퇴학하기도 아깝고 그런데 뭔가 더 욕심이 나서 다른 학교를 가고 싶고 할 때 약간 지금 다니는 학교를 보험처럼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녀보니까 너무 학교랑 안 맞거나 다니다 보니까 다른 학교가 더 다니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수의 장점은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해에 수능을 망치더라도 최악의 결과는 면할 수가 있어요. 진짜 수능을 다시 봤는데 또 망치게 되면은 다시 원점이잖아요. 근데 반수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오히려 그걸 다님으로써 진짜 다른 학교를 더 열심히 준비해서 가야겠다라는 원동력이 생겨서 반수를 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반수의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간절함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금방 해이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학점이랑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학교 생활이랑 병행하면서 반수를 성공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간혹가다 이제 반수가 첫 번째 입시 때보다 성적이 오히려 더 좋지가 않아서 반수를 하면서 학점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그 학점을 원상복귀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단점은 학교를 다니면서 입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랑 학원비랑 입시 준비하는 그 비용들이 2배로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입의 장점은 하위권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일단 3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준비했을 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세이브가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재정적으로 또 여유가 된다면 편입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를 모두 지원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무분별하게 그냥 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서비가 꽤 비싸거든요. 거의 10만 원 이상대인데 5개만 넣어도 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게 단점이지만 아무튼 원하는 학교 한 번 넣을 수 있는 건데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재수가 3개만 넣을 수 있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편입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실기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세종대랑 동덕여대는 실기만으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수능 때는 솔직히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편입은 수능을 보지 않고 이렇게 실기랑 영어, 포트폴리오, 면접 등으로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실기에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편입이 조금 더 높은 학교를 노리는데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편입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만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미대든 어떤 과든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과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자였던 학생만 뽑는 학교가 아니라면은 전공을 이렇게 교차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의 그런 미술 실력이 모두 다 막 그렇게 상위권인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기를 배운 사람들만 잘 붙냐? 그건 아니고 막상 합격하는 경우를 보면은 전공자 반, 비전공자 반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전공자여도 미술학원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미술을 배웠다고 막 자만하면서 했다가는 예상 외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편입의 단점은 재수에 비해서 뽑는 인원이 정말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재수는 그냥 아예 1학년부터 들어갈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편입은 학생들 중에서 뭐 퇴학하거나 아니면 뭐 휴학을 하거나 뭐 그런 학생들의 빈자리를 충원시키는 개념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적으면 1명, 많으면 저희 때는 9명을 뽑았거든요. 그런 건 진짜 운이 좋아야 되는 거고 아무튼 10명 넘게 뽑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점은 3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잡으려면 1, 2학년 수업을 병행해야 하고 그리고 비전공자인 경우 수업을 2년에 압축해서 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빡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공을 되게 많이 듣기 때문에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전공으로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저희가 꿈꾸는 그런 탁과 학생들과의 그런 교류할 경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다른 과 친구들을 사귀려면 본인이 진짜 시간을 쪼개서 교양 수업을 듣거나 동아리를 다니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리고 또 많은 편입생들이 걱정하는 것들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친해진 친구들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은 다 얘기를 하고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친화력이 없거나 좀 소심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편입생들이 여러 명 뽑는 경우 2명, 3명만 뽑아도 그냥 편입생들끼리 다녀도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진짜 딱 1명 뽑아서 나 혼자만 편입생일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이것도 재수랑 정말 다른데 이거 편입은 학교마다 모집 전형이 되게 달라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덕여대나 세종대처럼 실기만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과는 뭐 실기랑 영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전적대 학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면 그 학교에 맞춰서 조건들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실기를 거의 메인으로 준비를 하고 막바지에 이제 포트폴리오랑 면접, 영어 같은 거를 추가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포트폴리오랑 면접, 영어 들어가는데 합격한 학교도 있고요. 모집 전형이 다 다르다고 해서 뭐 너무 복잡한 거 아닌지 막 지레 겁먹고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냥 전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모집 전형이 비슷한 학교끼리 묶어서 지원을 하고, 영어랑 이런 면접이나 적성 검사 같이 본인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 나온 얘기들이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저 때랑 또 지금 때랑 많이 뭔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제 의견이 100%막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미술학원 보조 강사를 2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재수하거나 반수한 친구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에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편입을 했기 때문에 편입에 관한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매년 이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100%제 영상만 보고 판단하시지는 마시고, 꼭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료를 더 찾아보거나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장단점을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엑셀로 정리한 게 있는데,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을 메일로 한꺼번에 보내드릴게요. 그럼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알람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